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한 달 가까이 폭염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40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가 계속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이 37.9도, 세종이 37.8도, 태안이 36.8도 등 35도에서 39도 사이로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폭염은 당분간 계속돼 내일도 아침 최저 기온 24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34도에서 36도 사이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1년 가운데 가장 높은 기간이라며 밀물대 침수 피해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남도가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용수 공급을 위한 긴급 예비비 8억 원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충남도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비 9억 원과 가축 폭염 피해 대책 예비비 45억 원을 지원했지만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서 추가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한 달 넘게 계속되면서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낮 1시 10분쯤 서산시 지곡면의 한 알루미늄 합금 생산업체 폐기물 적치장에서 알루미늄 분진에 열이 축적되면서 불이 났고 비슷한 시각 태안군 근흥면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씌운 은박지 덮개에 과열로 인해 불이 나는 등 자연 발화로 보이는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은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화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은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고 특히 충남은 전국에서도 가장 취약한 곳입니다. 특히 농촌에서 농약 음독 사고가 많은데요.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이교산 기자입니다. 2012년 홍성의 한 마을을 공포에 빠뜨린 마을 물탱크 농약 투입 사건. 1년여 동안 수사해도 범인은 잡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음독은 물론 농약을 밀가루 등으로 착각해 먹고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도 잊을만 하면 발생합니다. 농약을 악용 또는 오인한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성군의 40여 개 마을에는 노란색 농약 안전보관함이 설치돼 농약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잠금 장치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호소문, 상담 전화번호 등이 충동적, 극단적 선택의 기로에서 경고를 보냅니다. 이 시건 장치가 있어서 꼭 잠궈 놓기 때문에 금방 내 열 수 없는 상태에서 다시 키를 가지려 간다고 해도 갔다 오는 시간적인 여유에 잠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유가 있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홍성군은 2016년 6개 마을 400가구 보급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3개 마을 131가구, 올해는 32개 마을 1208가구에 안전보관함을 보급해 안전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관함 설치보다 더 중요한 행복한 삶을 되찾아주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 농약 안전 보관함을 보급한 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우울증 검사 실시하고요.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우울 위험률이 높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인별 사례 관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 자살 예방 교육과 우울 선별 검사, 집단 정신건강 상담과 고위험군 상담 등을 통해 우울감을 떨치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현금 수송 차량에서 2억여 원을 훔친 혐의로 현금 수송업체 직원 32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천안시 서북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동료 2명이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돈을 넣으러 간 사이 현금 수송 차량에 있던 2억 3천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현금 400만 원만 가지고 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가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김 씨가 피해 이후에도 지속해서 안전지사에 대한 존경을 나타낸 점 등을 밀어 안전지사가 김 씨에게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안전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와 신상 공개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 강제 동원에 관한 특별 기획전을 내일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 개최합니다. 일제 강제 동원, 기억을 넘어 역사로를 주제로 한 이번 특별전에서는 일본군이 된 조선 청년을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 등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이야기와 함께 사진과 명부 등 관련 유물도 함께 전시됩니다. 조달청이 일제강점기 귀속재산과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본인 명의의 재산 3,373필지 220만 제곱미터를 국유화했습니다. 조달청은 국유화한 귀속 은닉재산이 여의도 면적의 0.8배 수준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액이 848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달청은 정부가 확보한 일본인 추정 토지와 재조선 일본인 명부 등을 대조해 창씨 개명과 매각 분배, 과세 자료에 대한 확인 등을 거쳐 국유화했고 남은 만여 필지도 계속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충남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 충남지회가 마련한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복지보건 아카데미가 천안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열렸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는 충남 아기 수당 지급과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소규모 사업장 연합 어린이집 설치 등 저출산에 대응한 충남도의 12개 공약 역점 사업도 소개됐습니다.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